4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용도 지역은 시험에서 두 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시험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용도 지역 파트 문제가 출제가 안 됐더랬습니다. 올해는 아마 100%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약 두 문제 정도 예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가 주로 어디에서 출제가 되냐면 개념, 그 다음에 행위제한 이 파트를 중점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아마 득점에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도지역의 개념이죠. 21개 용도지역의 개념인데,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원이죠.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일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여러분. 단독 중심.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공동주택 중심의 양원 주거환경.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양원 주거환경이 형성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일종은 단독, 이종은 공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1, 2, 3종인데, 자, 먼저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몇 층을 이야기합니까? 예, 4층 이하를 이야기하죠. 4층 이하. 4층 이하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중심의 역시 편리한 주거환경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종은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이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의 공통점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형성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1은 저층, 2는 중층, 3은 중고층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이를 지원하는 상업 업무기능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심 상업지역은 도, 심기능이나 부도심 기능이고, 일반은 일반적인 사업, 업무 기능이 키워드가 되겠죠? 업무 기능이니까 사무실 밀집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도시한 지역 간 무슨 기능이냐면 유통 기능입니다. 유통 기능. 유통 물류 기능이기 때문에 주로 도매시장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글자 그대로 근린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에서 필요한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전용공업지역은 우리가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이죠.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니까 일반공업이고, 그죠? 중공업지역은 키워드가 경공업입니다.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 기능이 우리가 혼재되어 버리면 준공업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지가 세 가지가 있죠. 보전, 생산, 자연인데, 보전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녹지 공간을 뭐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냐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개발을 뭐 해놨다? 유보시켜놨죠. 그 다음에 자연 녹지는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한 곳이죠. 그래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면 보전, 개발이 유보되어 있으면 생산, 자연은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있죠. 계획관리지역은 어디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냐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를 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농림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디로 지정하기가 관리가 곤란하냐면 어디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농림과 비슷한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무슨 관리지역을 말합니까? 예, 생산관리지역을 말하겠죠. 그래서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산림, 수질, 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한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지역. 보니까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 보니까 뭐뭐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면 보전관리고, 농림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면 생산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는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고 도시 주변 지역에 있고 도시를 싸고 있는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가 있죠. 특례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원칙을 아셔야 돼요.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원칙은 용도지역이 21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용도지역이 지정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냐면 관리계획 절차, 입안에서부터 결정, 호시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특례라고 했거든요. 특례니까 이 절차를 거치면 특례가 아니고 뭐가 되냐면 원칙적 절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예니까 절차를 만다,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로서 첫 번째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로서 입안에서부터 어디까지 특례냐면 결정까지만 특례해요. 그래서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만 만다, 생략하니까 뭘 해줘야 되나요? 고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키워드는 고시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정까지만 특례인데,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매립한 목적이 이웃 용도자가 완전히 동일해야 되죠. 완전. 일부가 동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동일하지 않죠. 그럼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에, 완전 일치하는 경우에 관리계획에 어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냐면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절차만 생략해야 됩니다. 고시는 생략하면 안 돼요. 결정까지만 생략을 하는 겁니다. 고시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결정까지만 생략하기 때문에 고시는 해야 되겠죠. 고시는 누가 하게 되냐면 특, 광,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특광시장 군수가 고시한다는 말이 왜 중요한 말이 되냐면, 우리가 관리계 결정권자가 관리계는 일반적으로 고시를 하게 됐어요. 즉 국장, 시도, 대도시가 고시를 하는데, 공유수면 매립지에서는 누가 고시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특광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관리의 결정권자가 이런 이야기죠. 자, 이웃한 용도적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냐 했을 때 매립, 준공, 인가일이 되겠죠.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 된 것을 보냐면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적 절차의 특례로서 이거는 어디까지 특례가 인정되는 거냐면 고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시의 특례입니다. 먼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항만구역이나 의항구역인데 어디에 연접하냐면 도시지역에 연접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촌 및 의항급 규정에 따른 어디냐면 이것은 어디를 말한다? 의항구역이죠. 의항구역인데 역시 키워드는 어디 연접해야 된다? 도시에 연접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항만구역이나 의항구역이 어디 연접할 때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규정에 따르는 산업단지인데 3개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보면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모든 산업단지가 아니고 3가지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줄이면 국, 일, 첨, 국, 일첨, 국가, 일반, 그 다음에 첨단 산업단지, 이렇게 국, 일첨,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르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죠. 그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전원개발 특례법 규정에 따르는 전 원개발사업구나 그 예정구역인데, 여기서 키워드는 어디는 빼냐면 수력발전소 내지는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전원개발사업구나 예정구역을 만다,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군데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도시에 연접할 때 산업단지 3개, 국, 일천,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나 그 예정구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특례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안에서, 그러니까 관리지역 안에서죠.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지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라서 뭐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였나요? 관리지역이었죠. 농업지능지역이 되는 순간에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똑같죠.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르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어디 안에 있을 때만,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특례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